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발표하면서 탈레반이 아프간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정부군은 탈레반에게 항복을 하고 있고 아프간 정부는 탈레반에게 정권을 넘겼고 미국이 정부군에게 넘긴 무기들 역시 그대로 그냥 탈레반 호주머니로 들어가면서 탈레반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이들이 정권을 장악하면 제일 먼저 보복을 당하거나 혹은 차별을 당할 만한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고요. 옛날에 미국이랑 탈레반을 몰아냈던 무장 세력이 그렇고 특수부대 대원들 역시 항복하지 않고 싸우고 있어요. 투항을 해도 살려줄 것 같지가 않은 상황이라 정부군이나 미군에 조력했던 민간인들 역시 국외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해요. 탈레반이 여성이나 소수민족 차별 정책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들 역시 저항을 하거나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발생한 엄청난 난민이 국경선을 넘으니까 주변 국가들도 골치가 아프다고 해요. 탈레반은 보복이나 차별이 없을 거라고 말하면서 답지 않게 유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오랜 세월 국외를 떠돌면서 전략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국제 여론을 신경 써야 된다는 거를 세게 배운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당장 체제 안정이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구태여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별 믿음은 안 가지만 오늘은 아프간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배경 지식으로서 아프간의 역사에 대해서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간은요 강대국들의 화장실인 것 같아요. 러시아, 영국, 미국이 번갈아 가면서 똥을 쌌고 그 속에서 핀 구더기가 바로 탈레반이죠. 아프간에 전염병을 퍼뜨리는 파리가 됐고요. 아프간은 고대부터 쉴 새 없이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왔어요. 그 시대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는 제국은 반드시 아프간을 지나갔죠.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드로스 제국, 이슬람 제국, 몽골 제국, 티무르 제국, 인도의 무굴 제국. 이것도 진짜로 유명한 애들만 말하는 거예요. 아프간은 왜 강대국들의 화장실이 됐을까요? 풍수 지리상의 입지가 뒷간에 적합한 형상이었나? 사실 아프간 그 자체가 매력적인 부동산은 아니에요. 사막에 고산지대에 사람이 살기에는 조금 팍팍해요. 그래서 아프간은 강대국들의 목적지는 아니었어요. 문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유지였다는 거죠. 유럽에서 출발한 제국이 아시아로 확장할 때도 아시아에서 발원한 제국이 유럽까지 부르마블의 판을 키울 때도 결국은 아프간을 먼저 먹고 지나가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간의 역사는 대부분 전쟁이나 피지배기로 떡칠이 돼 있어요. 평화로웠던 기간도 독립국가였던 기간도 길지 않죠. 때문에 국가적인 체제를 고도화시킬 기회는 적었고 그 대신에서 부족 단위의 전통과 질서가 더 중요해지게 됐어요. 아프간이라는 공동체를 유지를 시킨 게 국가가 아니라 민족의 전통이었던 거죠. 그런 아프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민족이 파슈툰이에요. 이 파슈툰은 파슈툰 왈리라는 민족 전통의 법을 따라요. 참고로 탈레반은 이 파슈툰이 모여 살고 있는 아프간 남부에서 시작이 됐고 그 수뇌부 역시 파슈툰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탈레반이 여성을 차별하는 이유 역시 파슈툰 왈리의 영향을 받은 거죠. 미국은 아프간에 민주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아프간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서구식 가치를 무지성으로 주입하려고 했죠. 실패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현대사를 알아볼게요. 러시아의 전성기라고 하면 보통 소련이 생각나죠. 근데 소련 전에 제국주의 시대에 등장한 제정 러시아가 또 잘 나갔거든요. 지구 역사상 세 번째로 큰 제국이었대요. 첫 번째가 대영 제국인데 이 러시아 제국이랑 대영 제국은 같은 시대에서 만나서 경쟁을 했어요. 러시아는 주로 북반구부터 포식하면서 내려오고 영국은 남반구부터 올라갔어요. 이때 두 제국이 어깨빵을 치던 길목 중에 하나가 하필이면 또 아프간이었습니다. 제일 센 놈들끼리 싸우는데 거기 껴있는 거지. 얼마나 억울해요. 러시아가 꼭 내려와야 했던 이유가 겨울이면 위쪽에 항구가 얼어요. 사진 보이시죠? 살벌하죠. 교육을 못하는 거예요. 당시에 중앙아시아 쪽에 그 스탄 5형제들은 러시아가 이미 다 먹은 상태였거든요. 이제 아프간 먹고 파키스탄 정도만 먹으면 인도양으로 나가는 고속도로가 뚫리는 거예요. 얼지 않는 항구, 부동강을 확보하는 거죠. 요새는 또 온난화 때문에 얼음이 쪽쪽 갈라지니까 러시아가 좋아 죽을라 그러더라고. 어쨌든 러시아가 파키스탄까지 치고 들어온다? 근데 당시에 파키스탄을 영국이 지배를 했거든요. 인도랑 하나로 묶어가지고 영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흘러내리는 걸 막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기왕이면 파키스탄까지 오기도 전에 아프간에서 막겠다 해서 영국이 아프간으로 진격을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전투민족 아프가니아인들이라 저항이 거셌어요. 이 아프간 민족들의 뿌리가 기마민족이거든요.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산들도 하나같이 더럽게 크고 험준해가지고 게릴라전으로다가 소모전을 유도하면서 잘 버텼고 영국을 상대로다가 전쟁을 3번이나 했어요. 심지어 마지막 전쟁은 선빵도 아프간이 먼저 때렸어. 이때 이기기까지 하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도 하거든요. 영국 입장에서야 억지로 삼킬 만큼 영양가가 있는 땅도 아니고 그냥 러시아만 조금 막으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철수를 하는 대신에 아프간이랑 협상을 하나 했어요. 아프간이랑 파키스탄 지역 사이에다가 국경을 확실하게 긋자. 여기로 넘어오지 말자. 정확히는 러시아가 넘어오지 않게 해라.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프간의 독립을 인정을 해줄 테니까 러시아 땅도 영국 땅도 아닌 완충지대로 남으라는 거예요. 아프간의 국토를 성벽처럼 쓰는 거죠. 영국이랑 러시아가 직접 맞닿지 않게 이런 식으로
싸우지 않고 러시아를 막은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있는 게 영국이 국경선을 너무 대충 그냥 컴퍼스로 그었다는 거지. 파슈툰이 아프간 남부에 많이 산다고 했죠. 근데 이 지역을 딱 반으로 쪼개면서 파슈툰의 일부는 아프간에, 일부는 파키스탄에 살게 됐어요. 한국의 38선 마냥 이상 가족을 만든 거죠. 이게 최악의 한 수였던 게 뭐냐면 탈레반 수뇌부가 파슈툰이라고 했죠. 이 파슈툰이 아프간에도 있고 파키스탄에도 있으니까 탈레반이 몸을 의탁할 때가 두 개가 된 거야. 집도 있고 별장도 생긴 거죠. 그래서 아프간이랑 파키스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울 수 있게 된 거야. 파키스탄에 있는 파슈툰한테 지원도 많이 받고. 훗날 미국이 탈레반을 근절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아프간에서 탈레반을 때려잡아 봐야 파키스탄으로 도망가고 숨고 회복할 수 있거든. 어쨌든 영국과 러시아 사이의 힘의 균형이 유지가 되면서 한동안 아프간에도 평화롭고 따사로운 날들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뭐 서구식으로 근대화도 해보고 여성의 권리도 키워보고 급진 개혁도 해보고 반발이 심하니까 온건 개혁도 해보고 나름대로 상황에 맞게 정치적인 시도를 하면서 발전을 했어요. 실제로 이 당시 사진을 보면은 아프간 여성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어요. 이대로 아무도 안 건드리고 내비뒀으면 적어도 지금처럼 개판이 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정학적 위치라는 게 참으로 냉정한 것 같아요. 새를 키워야 되는 강대국은 늘 아프간을 지나가야 되거든. 이번에도 문제의 시작은 러시아였어요. 정확히는 소련이었죠.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대영 제국은 식민지를 잃었고 반대로 전쟁을 통해서 큰 돈을 번 미국이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어요. 사회주의 소련과 자유주의 미국이 대립하는 냉전이 새로운 힘의 질서로 자리를 잡았죠. 소련은 앞마당이었던 중앙아시아를 먼저 공산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다음 타겟은 바로 밑에 있던 아프간이었죠. 처음에는 아프간 내부에 있는 공산주의 세력들을 뒤에서 서포트를 했어요. 그렇게 성장한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아프간에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게 되고요. 하지만 국민들의 반발이 심했어요. 미국의 민주주의 주입이 실패를 한 것처럼 공산주의 주입 역시 실패를 했죠. 아프간 특유의 문화를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급진적인 개혁은 보수적인 아프간 사회의 반발을 일으켰고 전국적으로 봉기가 발생했어요. 정부는 이거를 또 무력으로 진압을 했고요.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 독재였으니까 봉기와 탄압의 반복 속에서 공산주의 정권은 자연사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해서 보다 못한 소련이 공산 정권의 죽음을 막고자 개입하게 되고요. 뒤에서 서포트만 하다가 직접 침략을 합니다. 확실하게 공산주의로 만들겠다는 거죠. 하지만 더 큰 폭력은 더 큰 저항을 낳을 뿐 강요된 공산주의에 저항하는 세력이 탄생을 해요. 바로 무자헤딘이죠. 무자헤딘은 소련이라는 거대한 세력과 싸우기 위해 소련의 적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든든한 뒷배가 됐죠. 소련과 공산주의의 라이벌이었으니까. 말고도 아랍권에서도 거들었어요. 이슬람 공동체가 똘똘 뭉쳐야 된다. 공산주의의 남하를 막아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전 세계에서 자금과 무기, 병력이 모였고 이거를 아프간으로 조달한 나라가 파키스탄이에요. 여러모로 아프간에서 탄생한 많은 무장 세력들이 파키스탄의 도움을 받아온 감이 있어요. 아무래도 아프간이 무너지면은 다음 타겟이 파키스탄이다 보니까. 참고로 병력을 주로 공급한 건 사우디였어요. 이 사우디에는 강력한 재벌 가문이 있거든요. 이 가문 출신이 바로 그 유명한 오사마 빈 라덴입니다. 재력과 인맥을 통해서 미국과 아랍권의 지원을 이끌어냈고 이슬람 전사를 양성했고 병력을 무자헤딘에 공급했죠. 이 과정에서 그는 영향력이 큰 리더로 성장했고 훗날 알카에다를 창설하게 돼요. 미국의 심장을 공격한 단체죠. 한때 미국의 돈으로 전쟁 속에서 태어난 이 남자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아프간을 20년 동안 전쟁에 빠뜨렸죠. 역사적으로 전쟁은 늘 악마를 낳았고 그 악마는 다시 또 다른 전쟁을 낳았습니다. 어쨌든 소련과의 전쟁은 결국 무자헤딘이 승리했어요. 소련군은 철수했고 아프간의 공산 정권은 붕괴가 됐죠. 하지만 전쟁 그 자체는 철수하지 않고 아프간에 남았습니다. 전쟁을 하는 동안 국가의 시스템은 파괴됐고 그런 시스템의 빈자리를 채운 건 군대와 폭력이었어요. 전쟁을 치르는 동안 무자헤딘은 강력한 군벌로 세력화가 됐고 내부 정파 간의 권력 투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은 앵콜 무대로 이어졌고 등장 인물만 바뀌었습니다. 아프간을 지키겠다고 등장한 무자헤딘은 결국 국가를 병들게 하는 또 다른 병폐가 됐죠. 그리고 이런 무자헤딘의 무능과 폭력에 저항하면서 등장한 세력이 있어요. 정말 놀랍게도 탈레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탈레반도 나름의 명분을 가지고 등장을 한 거죠. 국민들 역시 처음에는 탈레반을 지지했어요.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줄 수만 있다면 그게 누구라도 상관이 없는 게 국민들이었어요. 탈레반은 파슈툰이 많은 남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뇌부 역시 파슈툰으로 구성이 됐고요. 그렇게 남부를 시작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세력을 불리게 됩니다. 그렇게 아프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됐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게 돼요. 아프간 현대사 최악의 암흑기가 시작이 된 거죠. 도시를 중심으로 개선이 되고 있던 여성의 권리는 철저하게 파괴됐고 TV와 음악, 춤, 게임, 스포츠 등 모든 오락이 금지가 됐어요. 이런 탈레반에게 저항하기 위해 이번에도 또 다른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북부 동맹이죠. 남은 무자헤딘이 결집해서 만든 세력이에요. 내전 기간에 쌓인 감정은 뒤로 하고 다시 연대를 한 거예요. 공공의 적이 나타났으니까. 이미 아프간 대부분을 점령한 탈레반을 상대로 북부 동맹은 힘겹게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세가 뒤집히는 아주 큰 사건이 터지는데 그때쯤 빈 라덴이 미국의 심장을 때렸고 미국이 아프간에 개입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잠깐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미국의 돈을 먹고 큰 빈 라덴은 어쩌다
어쩌다가 미국을 미워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빌라덴은 사우디 출신인데 왜 미국은 사우디가 아니라 아프간을 침공했을까요? 자, 빌라덴이 사우디 재벌이라고 했죠. 사우디 주변에 보면은 이라크랑 쿠웨이트가 있어요. 이 두 나라 사이 국경에 유전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네 기름이냐 내 기름이냐 서로 그냥 투닥거리질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을 했고요. 근데 이거를 보고 있던 미국이 딱 한마디 날리죠. 그 기름 내 건데? 버르장머리가 없네? 이렇게 하면서 미국이 이라크에 전쟁을 선포했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걸프전이에요. 이때 미군을 포함한 다국적군이 군사 기지로 쓴 땅이 어디냐면 바로 아래에 있는 사우디예요. 전쟁은 당연히 다국적군이 이겼어요. 근데 문제는 전쟁에서 이겼으면은 이제 자기 나라로 가야 되는데 철수를 안 하고 계속 사우디에 남아 있는 거야. 미국 입장에서는 맨입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뭐 온 김에 기름칠도 조금 해야죠. 여기서 빌라덴이 화가 난 거야. 미국 놈들은 사우디에 삥을 뜯으러 왔고 사우디 정부는 자주국방도 못하고 무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두 국가를 마구 험담을 했어요. 중간중간에 미국의 폭탄도 조금씩 터뜨리고 빌라덴이 자꾸 헛짓거리를 하고 다니니까 사우디 정부에서 시민권도 박탈당하고 사우디 정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가문에서는 거의 뭐 호적이 파였고요. 그리고 이 오갈 데 없는 빌라덴이 의탁을 한 곳이 어디냐? 바로 탈레반이에요. 그리고 2001년 9월 11일 빌라덴의 분노는 결국 실체화가 됐어요. 미국의 탄생 이후 가장 깊은 상처를 경험한 미국은 알카에다와 빌라덴을 잡기 위해서 아프간으로 가죠. 미국은 탈레반에게 빌라덴을 넘기라고 했고 탈레반은 거절을 했고 미국은 아프간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탈레반에게 밀려서 구석에 쭈그려 있던 북부 동맹은 미국이 개입을 하면서 큰 힘을 얻게 됐고 아프간에서 탈레반을 추출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렇게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게 됐고 20년 뒤에 미국이 철수하고 탈레반의 정권을 이양하기 전까지 지속이 됩니다. 자,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무자헤딘에 대항하기 위해 탈레반에 대항하기 위해 북부 동맹이 등장했지만 아프간의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 참담한 수준의 부정부패, 보수적인 전통법, 아프간의 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원인은 역시 지정학적인 위치가 아닐까 싶어요. 고대부터 현대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가만히 두질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아프간 사람들만의 잘못인가? 지정학적으로 발생하는 힘의 질서 속에서 홍수에 떠내려 가듯이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한 입의 한입만이었습니다.